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아름다운 2020년 3월 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책추남 스쿨의 코코치님께서 이 책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셨다 하시길래, 그리고 100권 읽기 지금 붐이 일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절판된 책이라 제가 이것을 손에 넣은 지 좀 되긴 했지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이토 히토리는 중졸 학력이에요. 중졸 학력이지만 스스로의 강점을 이용하신 분이고, 이분이 몸이 좀 약하셨다고 해요.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긴자 마루칸 일본 한방연구소 창설자이시기도 하고 10년 동안 연속 일본 전국 고액 납세자 서열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순수하게 사업으로만, 장사로만 고액 납세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대단하신 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얼굴이 신상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신 게 부의 진리인 책이죠. 네, 오늘은 1% 부자의 법칙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차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주라.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1.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웃음. 나는 부자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해답은 바로 웃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상대하지 말고 그 밖에 보통 손님들은 웃는 얼굴로 접대한다. 웃는 얼굴로 접대하면 손님은 반드시 기분이 좋아진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웃는 얼굴이 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든 손님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찾아온다. 그런데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손님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순간 매상이 껑충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절로 사라진다. 웃는 얼굴이 모든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방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내린 축복이다. 웃는 사람은 실제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네, 맞아요. 저 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박사에 따르면 한 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 운동을 5분 한 것과 같으며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를 젓는 운동량과 같다고 합니다. 열심히 웃읍시다.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라. 일은 놀이라고 생각해라. 이 세상에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있다. 제가 하는 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항상 하는데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는다. 내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그들은 저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들 회사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과 내 제자들 간에 회사 조직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나와 내 제자들 사이에도 물론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대사장이다. 내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매우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나를 향해 고든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유는 나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뿐이다. 화를 내면 인상이 바뀐다. 눈과 눈 사이, 즉 미간 한가운데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이 3의 눈은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나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다. 이 같은 인상을 유지하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린다.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따라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제3의 눈에 더해 입술 양 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인상은 운세를 좋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라. 성공의 비결은 즐거운 생활. 사람은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사랑을 한다.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내 제자들, 그들도 내 말을 즉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실천한 결과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성공을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 무조건적인 칭찬, 가장 중요하다. 칭찬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즐거워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즐거워할 수 있는 칭찬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자신이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단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운전기사를 둔 벤츠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놓였다고 상상해보자.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따뜻하게 한마디만 건네면 된다. 자네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 결과 운전기사는 이러겠죠. 정말이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운전기사가 딸린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이니까 성공한 인물이야. 이는 자신의 자존감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렇겠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를 즐겨라. 독서를 즐기는 사람만 책을 읽는다. 공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능률이 오른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좋은 공부는 독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한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조합을 이룬 결과로 나타난다. 아이디어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의 양과 비례한다. 머릿속에 재료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지만 아이디어는 신의 능력. 사람이 세운 계획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낳으려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사람들에게 역사소설을 권한다. 그리고 역사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죽음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이 마지막에는 죽게 마련이다. 하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역사소설을 통해 배울 점은 매우 많다. 역사상의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는 아이디어의 창고. 아이디어를 낳는 머릿속의 재료란 대체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소주나 된장, 칵테일이라는 음식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정식이나 화학기호는 일종의 광물, 먹을 수 없는 돌이나 금속과도 같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낳는 재료는 광물이 아니라 유기물에 해당되는 음식이다.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광물뿐이라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수업이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 TV뿐 아니라 공짜로 얻은 책 또한 가치가 없다. 물론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어딘가에서 써먹을 요량이라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입해야 한다. 오, 마인드 멋져요. 바로 지금이 책을 읽을 절호의 기회다. 책 많이 읽읍시다.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마음의 크기는 컵 1개. 그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 이 물이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이나 인간성은 이 물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속에 깨끗한 물을 담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오 마이 갓.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게 없어. Oh no. 정말 돈을 벌고 싶어.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이런 거.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야. 오 마이 갓. 다른 사람부터 핀잔을 듣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면 마음의 물은 점차 흐려진다. 말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컵에는 맑은 물이 가득 들어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말,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 이 컵에 떨어지는 또 다른 물. 이 같은 물이 주입되면 컵 안의 물은 당연히 넘치게 된다. 이 넘치는 물이 인간의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표현한다. 물이 더러워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넘쳐 흐르는 물도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불쾌라는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는 컵을 가지고 있다면 물 또한 불쾌한 것이 된다.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깨끗한 물의 유입.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도 맑은 물을 계속 유입하면 컵 안은 마침내 깨끗해진다. 중요한 것은 컵에 유입하는 맑은 물이 대체 어떤 물인가 하는 것이다. 말은 매우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결정지을 정도다. 말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진다. 웃음은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머는 신이 창출한 최고의 능력인지 모른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유머를 통해 창출될 수 있다. 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마음의 컵에 유입되는 물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컵 안을 맑은 물로 채우려면 평소 입에 담는 말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해 라고요. 우리 코코치님한테 배운 거 있어요. 행복해, 할 수 있어,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이것을 한 가지 주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행, 할, 감, 사, 풍. 말은 하는 타이밍. 나는 행복해, 언제라도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든 문득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중얼거린다. 나는 행복해. 쑥스러울 거 없어요. 나는 행복해. 머리가 알아서 상황을 맞춘다. 사람의 머리는 공회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맞추려 한다. 그럴 경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하고 단순하다. 나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행복을 느낀다. 그래도 내가 즐기는 음식은 고등어 자반, 된장국이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주로 민박집에서 먹는다. 그래도 나는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 어떤 대상에서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하라.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행복해 하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입버릇처럼 말하자. 나는 풍족해 라고 말하면 풍부한 지혜가 떠오른다. 성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한낱 꿈으로 끝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 나는 행복해 라는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풍족해. 이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내 집을 갖고 싶으면 먼저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다. 얼마 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말로 표현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집을 원할 때는 먼저 멋진 집을 구입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미리 생각하라고 설명했다. 이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고맙다는 마음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 재미있게도 그 다음부터 정말 고마운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한다. 반드시 성공하는 1000회의 법칙. 이 책의 원제가 1000회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부자의 법칙으로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여기에서의 물은 곧 말에 해당된다. 나는 행복해, 나는 풍족해, 행할감사풍. 저항이 강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 1000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할 감사풍을 만들었습니다. 1000번 하려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인기 여가수가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질투를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어 크게 성장했다. 질투라는 저항을 이용해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 저항에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질투를 받더라도, 비웃음을 사더라도,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을 받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해. 반복합시다.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서는 안 돼요. 맑은 마음의 물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십시오. 행복을 붙잡으려면 땀 흘려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으로서 매출을 5배가량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이 말을 1000번 반복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을 5배 늘리려면 5배 더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배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5배로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출을 5배 늘릴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이분 친구분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이분입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라 하십니다. 마스시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은 성공 전체 가운데 고작 1%, 나머지 99%는 운이 좋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력을 할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오히려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즐겁게 카드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합시다. 말로 표현하면 질병도 낫는다. 나는 건강해. 33군데 돌면서 말로 소원을 비는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다. 사실 이는 내 유일한 취미다. 그런데 소원을 빌면서 왜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관음, 즉 소리를 보기 때문이다. 관음, 즉 관세음 보살은 소리를 보고 소원을 들어준다. 33군데를 돌면서 소원을 비는 관음 참배는 매우 엄격한 수행이다. 그러나 점점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에 흡수된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지에 이르면 사람의 소원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공통되는 점은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이 더욱 좋다. 자, 오늘은 즐겁게 행하는 1% 부자의 법칙, 1000번의 법칙을 요 앞에 78페이지까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아니면 이따 오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